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이동명 마케터. AMPM 글로벌 이혜지 마케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평소에 마케터로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자 광고주분들이 늘 고민하는 주제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바로 좋은 마케터를 고르는 기준, 광고주가 진짜 원하는 마케터는 어떤 사람일까? 입니다. 혜진님 혹시 이 주제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광고 성과에 직접 영향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현명하고 좋은 마케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실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내용은 단순히 매체를 잘 돌리고 세팅을 잘하고 그런 스킬을 넘어서 마케터가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갖춰야 될 역량에 대한 좀 부분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런 마케터랑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기준을 좀 확실하게 세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광고주가 진짜 원하는 마케터는 어떤 사람일까요? 매체만 단순하게 돌릴 줄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절대로. 오늘은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좋은 마케터가 꼭 갖춰야 하는 핵심 역량에 대해 얘기할 건데, 이 부분이 제대로 잡혀 있으면 어떤 매체를 맡아도 성과를 비교적 빨리 낼 수 있고, 반대로 이게 없으면 계속 캠페인 효율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역량, 지표와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흔하게 CTR이 낮다고 해서 바로 소재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노출량이 그날 특히나 뛰진 않았는지, 아니면 타겟을 전날에 변경을 했는데 떨어지기 시작한 건지, 우리가 타겟팅하던 오디언스가 적절한지, 아니면 소재 가시성이 좀 떨어졌거나 노출 지면이 좀 별로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보고 그 중에서 원인 파악을 위해서 다른 지표랑 좀 믹스를 해서 볼 수 있는 가독성이 중요해요. 지표는 말 그대로 현상을 보여줄 뿐이고 그 뒤에 있는 맥락을 좀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지표는 내부적인 데이터와 외부적인 데이터를 같이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내부적인 데이터로는 뭐가 있을까요? 노출이나 소재 간의 성과 비교 등 대시보드 내에서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를 말하는 반면에, 외부적인 데이터는 시장의 변화나 좀 어떠한 이슈, 경쟁사의 액션이나 시장의 시즌 등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겠죠? 환경적인 좀 데이터를 말을 합니다. 해당 지표로 좀 예시를 들자면 CTR이 떨어지는 시기에 좀 노출이 확 뛰었다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노출이 많아지는 거랑 CTR이 떨어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노출은 말 그대로 몇 명한테 보여졌는가가 아니라 몇 번 보여졌는가 이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여러 번 노출되었다면 어차피 보여진 사람은 한 명이니까 클릭은 대부분 한 번이니 노출 수만 많아지고 CTR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검색 광고에서 바뀐 변경 사항이 없는데 하루 만에 노출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면 바로 입찰가랑 노출 순위를 제일 먼저 확인해 볼 것 같아요. 외부적인 요인의 대표로 경쟁사들의 CPC 상향으로 인해 우리의 노출 순위가 밀렸다거나 아니면은 비딩이 좀 세게 들어왔다라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처럼 지표는 같은 숫자라도 캠페인 구조나 각 세트별 타겟, 시장, 상황 등에 따라서 얼마나 보고 얼마나 해석할 줄 아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마케터는 왜 이런 지표가 나왔는지를 가장 먼저 질문하고 답을 찾으려 합니다. 두 번째 핵심 역량은 퍼포먼스 마케터 특유의 좀 촉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쉽게 말하면 현상을 빠르게 짚어내는 감각이죠. 예를 들어서 프로모션 기간이 시작됐는데 매출이 잘 나오다가 갑자기 꺾인다거나, 아니면 어디서 이탈했는지 확인이 되는데 왜 이탈했는지는 모르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디가 먼저 잘못된지를 빠르게 가설을 세우고 추론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역량이 철저히 데이터나 지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읽어내는 능력을 뜻한다면, 두 번째 역량은 오로지 데이터로만 확인을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다양한 관점에 입각해서 볼 줄 아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를테면 자사몰을 오픈했는데 전환율이 낮은 상황이다. 소비자의 관점에 입각해서 제품 가격이 적절한지, 나라면 이 가격에 이걸 살까? 나한테 이 상품이 매력적인가? 또 프로모션 기간인데 전환이 너무 안 나온다. 그럼 소비자에 또 입각을 해서 혜택이 충분한가? 상품 매력도는 있나? 그에 비해 이 가격은 괜찮은 가격인가? 와 같은 단순한 수치를 넘어서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을 빠르게 짚어내는 촉입니다. 다른 예로 체류 시간이 낮아지는 문제라면 웹사이트 UI가 좀 불친절하진 않은지, 랜딩 페이지는 소재와 부합하는지, 페이지별 이동 간의 랜딩 속도는 빠른지 등을 캐치할 수 있어야죠. 사실 이건 정말 많은 경험과 실무를 해본 사람일수록 감이 좋아지기 때문에 무조건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가능한 역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경험과 시도를 해보신다면 이런 감각을 키우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역량이 문제를 파악하는 역량이었다면 세 번째는 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케터로서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광고 운영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아무리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업체라도 1년 365일 내내 KPI를 계속 달성하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광고가 운영되는 업체는 없습니다. 혹시 그런 업체 보셨습니까? 저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캠페인 운영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단순히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바꿔야 되고 무엇을 시도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보이시는 예시와 같이 업체의 CPA가 너무 높다. 그러면 각각의 문제점에 맞는 대응책을 실시하고 성과가 개선될 때까지 합리적인 액션을 꾸준히 시도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마케터의 가장 중요한 역량인데요. 보시면 CPA가 높아서 문제라면 전환율, 클릭률, CPM을 점검해 볼 수 있겠죠? 각 지표에 맞는 문제점을 또 파고들어서 결국에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냈다면, 예를 들어서 CVR이 안 좋다면 랜딩페이지 적합한가? 리뷰 컨디션은 괜찮나? 악플이 달리진 않았나? 제품 가격은 어떤가? 와 같은 문제점을 찾아내고 여기서 실제로 해결하는 법이 중요합니다. 랜딩 페이지가 문제라면 랜딩 페이지 UI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단독 상품 랜딩에서 패키지 상품으로 변경을 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해볼 수 있겠죠? CPM이 비싸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CPM이 비싸면 문제를 확인하고 타겟 비딩 감도를 낮추기 위해 타겟별 테스트를 한다든지 타겟을 푼다든지 아니면 CPM이 낮은 비슷한 매체로 변경을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문제를 파악하는 건 사실 실무가 조금이라도 쌓인다면 아니면 매체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마케터라면 대부분이 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드리는 문제 해결 능력은 사실 마케터의 역량이라기보다는 꾸준함과 성실함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실제로 해결 방안을 피드백하고 거기서 나아가서 시도를 하고 실시를 하는 거죠. 물론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해결 방안이어야 광고주 분들도 설득이 되겠죠.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리소스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모르는 척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그만두는 마케터도 상당히 많이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광고주분들께는 꾸준히 매달려서 시도하는 도끼 있는 마케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도끼 있는 마케터십니까? 아마도요? 네 번째 핵심 역량은 바로 기본적인 콘텐츠에 대해 감각이 있는가? 요즘 성과가 잘 나오는 광고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말이 나오는 게 소재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이미지가 브랜드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는지 아니면 캠페인 목적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을 하는지 광고 시작 후 첫 1, 2초 만에 고객을 후킹할 수 있는지 제품의 특징이나 소구점이 바로 눈에 들어오는지 이런 콘텐츠 감각이 있어야 좀 지표가 떨어졌을 때 어떤 소재를 어떻게 바꾸고 앞으로는 어떻게 만들어야 캠페인 효율을 좀 개선할 수 있겠다 라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단순히 피드백을 넘어서 보여주고 싶은 브랜드 이미지나 목적에 맞는 소재를 직접 만들고 다듬을 수도 있고 피드백을 주더라도 더 상세하고 디테일한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바운더리 자체가 넓은 마케터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보는 것을 넘어 어떤 콘텐츠가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지 아는 것, 이 감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이 네 가지 능력이 갖춰져 있어야 실전에서 성과가 제대로 나오고 광고주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어떤 매체를 다루던 결국 마케팅의 본질이 같습니다. 지표를 정확히 읽고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뛰어난 감각으로 캠페인을 실행하는 마케터가 결국 오래도록 사랑받고 성과를 만들 수 있는 마케터가 될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광고주분들이 이런 좋은 마케터를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찾아내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특히 제안서만 봐도 마케터의 진짜 실력과 배경 지식을 알 수 있는 노하우를 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마케터를 고를 때 또 중요한 게 바로 제안서 아니겠어요? 많은 광고주분들이 화려한 디자인이나 그럴듯한 문구에 현혹되기도 하는데요. 동료님, 어떤 마케터의 제안서가 정말 신뢰도가 높고 이 마케터라면 우리 회사를 맡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줄 수 있을까요? 혜진님께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신뢰도 높은 제안서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걸 해줄 수 있다가 아니라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 비즈니스의 성과를 만들어낼지 상세하고 디테일하고 명확하게 보여줄 줄 알아야 됩니다. 크게 네 가지 포인트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혜진님께서 말씀 주시겠어요? 우선 첫 번째, 우리 비즈니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제안서 속에 녹아 있어야 합니다. 광고주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제안서 속에 우리 회사의 주요 서비스, 제품, 타겟, 고객, 더 나아가 업계의 특성, 경쟁사 분석까지 들어가 있다면 마케터가 사전에 얼마나 충분한 시장 및 경쟁사 조사를 수행했는지 제안서에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템플릿 제안서가 아니라 우리 회사만의 맞춤형 제안서가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즉, 제안서만 봐도 우리 비즈니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둘째, 데이터에 기반으로 논리적인 전략 제안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타겟 고객 데이터 분석 결과 혹은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전략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는 식으로 객관적인 데이터와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안하는 전략의 각 단계마다 예상되는 지표와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캠페인 진행 시 전환율 몇 % 달성 예상, 특정은 GA4를 통해 전환 추적 데이터 기반이란 이런 식으로요. 현실적으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는 제안서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감이 아니라 명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략이 나왔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셋째,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사용 계획입니다. 제안서에는 단순히 총 예산만 적는 것이 아니라 각 캠페인 유형별, 채널별, 그리고 기간별 예산 분배 계획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광고비, 대행 수수료, 콘텐츠 제작비 등 모든 비용 항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광고주는 이 마케터가 우리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겠구나 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예산 조정에 대한 유연성도 언급이 되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넷째, 장기적인 관점의 파트너십과 커뮤니케이션 계획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단기적인 캠페인 성공만을 이야기하는 제안서보다는 우리 비즈니스 성장과 장기적인 브랜딩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마케터와 광고주가 어떻게 협력해 나갈지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보고 일정, 피드백 반영 과정, 위기 관리 방안 등을 광고주와 마케터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제안하는 내용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좋은 마케터는 단순한 외주업체가 아니라 광고주의 마케팅 팀의 일원이 되어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네, 앞선 파트에서는 광고주분들이 어떤 마케터를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제안서에 신뢰를 가지는지 아주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는 마케터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나 지금 마케터로서 좀 성장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즉, 어떻게 하면 광고주가 원하는 좋은 마케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핵심 역량을 키우는 방법부터 포트폴리오, 그리고 경험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혜진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명님,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얘기죠. 광고주가 찾는 마케터가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커리어 성장에 확실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진 꿀팁을 방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광고주가 원하는 그 핵심 역량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4가지 역량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와 친해지기입니다. 지표와 데이터를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GA4나 GTM 등등 데이터 분석 툴을 단순히 사용할 줄 아는 것을 넘어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를 질문하고 분석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표와 숫자랑 친해질 필요가 있겠는데요. 많이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사실 데이터 분석하는 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매번 어떤 광고 성과를 제안 드릴 때마다 이런 데이터 분석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마케터나 기다리는 광고주나 많이 피곤해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매체 공부보다는 데이터 위주의 학습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마케터를 지망하시는 많은 분들이 매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를 먼저 물어보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실 매체보다 먼저 중요한 거는 데이터 위주의 학습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항상 해요. 앞서 말씀드린 GA나 루커 스튜디오 등 데이터를 다루는 툴만 다룰 줄 알면 전반적인 광고 성과를 크게 볼 수도 있고 디테일하게 볼 수 있어서 마케터의 역량이 많이 올라갑니다. 셋째는 매체를 공부할 땐 세팅보다는 기능 위주의 학습이 우선입니다. 마케터가 매체를 고르는 기준은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매체별로 상이한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매체에 어떤 타겟팅이 있고 또 어떤 노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케팅 퍼널에서 쓰이면 좋은 매체인지 이런 성격 등을 알고 있으면 업체별로 컨디션에 맞는 맞춤 매체를 제안드릴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일단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경쟁력을 키우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이 부분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이 없다고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작게라도 직접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채널 운영하시기는 좀 편하시니까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같은 것을 관심 있는 분야의 개인 채널로 직접 운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험이 없다는 핑계보다는 자그마한 기여라도 만들어서 끊임없이 배우고 실행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많은 마케터를 지망하시는 희망생들에게 좀 큰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동명님과 함께 좋은 마케터를 고르는 기준과 실력 있는 마케터가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아주 깊숙하게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어떤 제안서가 믿을만한지, 그리고 스스로는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 이제 우리 광고주분들과 마케터 지망생분들이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명님,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한번 짚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오늘 다양한 기준과 성장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광고주의 비즈니스를 자신의 비즈니스처럼 깊이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명확한 전략과 실행 계획, 그리고 투명한 커뮤니케이션만 제공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마케터를 찾을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광고 성과를 보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스스로 그런 마케터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 우리 비즈니스에 딱 맞는 마케터를 찾으시거나 내가 이제 꿈꾸는 마케터가 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나 마케터 선택 혹은 성장에 있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더보기란에 써있는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명 마케터 이혜지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